미국 서부의 아침 뉴스가 이례적으로 무거운 어조로 시작된 날이었다. 단순한 루머나 클릭을 노린 이적설이 아니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 MLS의 중심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때 이탈리아 세리에 A를 대표하며 로마의 왕관을 썼던 파울로 디발라가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함께 태울 파트너로 리오넬 메시가 아닌 손흥민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미국 축구계는 말 그대로 정적에 휩싸였다. 상식적으로 예상되던 선택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상징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있는 LA. 이 전환은 단순한 이적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축구 인식 구조의 균열을 의미했다. 유럽 이적 시장을 오래 추적해온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LAFC가 디발라 영입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처음 이 분석이 나왔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다. 메시, 수아레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커넥션이 확고한 인터 마이애미를 제치고 LAFC가 디발라를 데려온다는 그림은 다소 과감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류는 분명히 바뀌었다. 디발라의 에이전트가 LA행 항공편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건 이미 결정이 끝난 싸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전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디발라가 마이애미를 선택하는 순간 그는 메시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두 선수 모두 중앙에서 공을 소유하며 리듬을 만드는 유형이고 공간 점유 방식 또한 겹친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두 선수의 공조는 늘 쉽지 않았다. 반면 LA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제공한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내는 넓은 공간, 순간적인 침투, 수비 라인을 찢는 폭발력은 디발라에게 자유를 준다. 손흥민이 뒷공간을 열어젖히면 디발라는 그 틈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조합은 보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상호 증폭 구조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 조합을 두고 재능의 충돌이 아니라 재능의 합성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감정적 요소까지 더해졌다. 디발라는 축구계에서 이미 알려진 친한파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얼어붙어 있던 시절 그는 자발적으로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 팬들이 보내준 간식과 편지를 하나하나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던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이는 마케팅도 요청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미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디발라는 사석에서 손흥민과 함께 뛴다면 매 경기 한국 팬들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그에게 이는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축구에 몰입할 수 있는 동력이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LAFC는 단숨에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역사를 만들 팀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손흥민, 디발라,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공격 구조는 MLS라는 틀을 넘어선다. 현지에서는 이 스쿼드는 리그 수준이 아니라 대륙 대회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셀러리 캡과 벌금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구단주의 태도 역시 이 프로젝트가 단기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준다. LA 한인사회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흥민 하나만으로도 경기장을 찾던 팬들이 이제는 세계 최정상급 조합을 목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무게를 더하는 것은 단순한 이적 시나리오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인물 자체다. 최근 공개된 그의 다큐멘터리 홈커밍은 단순한 작별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기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개 직후 토트넘 팬덤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된 반응은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서사적 인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팟캐스트 녹화 현장에서 위르겐 클롭이 손흥민의 이름을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그는 감독의 시선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객의 언어로 손흥민을 이야기했다. 클롭의 평가는 냉정한 전술 분석보다 훨씬 깊었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가 트로피나 기록을 나열하는 스포츠 영상이 아니라 인격의 성장과 자기 절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춘천의 흙바닥 운동장에서 수천 번의 슈팅을 반복하던 장면을 언급하며 손흥민의 양발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환경과 규율이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신 시설과 보호 시스템 속에서 자라는 유럽 유소년들과 달리 손흥민은 불편함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했다. 클롭은 이를 두고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했는가의 결과라고 표현했다. 이 말을 곱씹을수록 손흥민이 왜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는 슈퍼스타로 태어나지 않았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깎아내며 결국 그 자리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언제나 설득력을 가진다. 돈보다 방향을, 안정보다 도전을 택한 그의 커리어는 이제 다른 선수들의 나침반이 되고 있다. 디발라의 선택 가능성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메시의 그늘이 아닌 손흥민의 옆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가치관의 선언이다. 나는 이 흐름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낀다.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이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하나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곁에 누가 서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만드는 방향에 누가 동참하느냐의 문제로 축구의 문장이 바뀌고 있다. 만약 디발라가 정말로 LA에 선다면 그것은 MLS의 한 시즌 이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 축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한국인 캡틴이 서 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수많은 카메라가 이미 꺼진 그 짧은 순간마다 반복되던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제 짧은 말을 주고받던 위르겐 클롭과 손흥민. 팬들은 오래전부터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그 포옹 속에서 그 귀에 대고 속삭이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는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전술도 경기 결과도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이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이야기하며 감독의 언어가 아닌 한 명의 관객이자 인간으로서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항상 손흥민이 리버풀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꿈꿨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가장 달콤한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팀 감독으로서 그를 막아야 했던 고통. 그러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플레이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순된 감정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클롭은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인 미소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단순한 밝음이나 순진함의 표현이 아니라 숨막히는 압박과 책임감 속에서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의 내면에서 비롯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손흥민을 안을 때마다 적장을 껴안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오스카 수상작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자신의 감독 커리어에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클롭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단순히 감동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 영상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인격 교육 자료라고 단언했습니다. 매 훈련이 끝난 뒤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모습, 경기장 청소부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는 장면, 동료의 실수를 가장 먼저 감싸 안는 태도. 클롭은 이런 장면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이며 현대 축구가 잊고 있는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토트넘과의 작별 장면은 클롭에게 가장 값비싼 영화적 순간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정점에서 분노도, 계약 갈등도 아닌 사랑과 여운을 남기고 팀을 떠났습니다. 클롭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그에게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역을 특수효과나 각본 없이 오직 뜨거운 심장과 진심만으로 완벽하게 연기해냈다는 극찬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축구계 전반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클롭의 사람 보는 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가 손흥민을 이토록 아쉬워한다는 건 리버풀이 역사적인 계약을 놓쳤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아시아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꿀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성실한 선수가 아니라 의지를 예술로 승화시킨 존재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잉글랜드의 또 다른 레전드 게리 리네커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고 나도 클롭처럼 울었다. 손흥민은 세계 축구가 운 좋게 얻게 된 선물이다. 훈련에서의 잔혹함과 인격에서의 따뜻함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선수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축구인이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도 기록으로만 평가되는 스타도 아닙니다. 그는 축구가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그를 존경하고 동료들은 그를 따르며 팬들은 그의 이별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